외계 행성 탐사법이에요.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외계 행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찾는 거란 말이야. 자, 거기에 가장 이제 잘 나오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식천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식이 뭐냐면 깎는다 이런 얘기거든. 깎는다. 그래서 우리가 월식, 일식 이런 거 배웠지? 네, 자, 월식은 달이 깎이는 거고 일식은 태양이 깎이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식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별이 깎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별이 깎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식 태양의 일부분이 가려지면서 어둡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런 거란 말이야. 자,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 쉽게 설명할 테니까 봐봐. 중심별을 공전하는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이 가려지죠. 맞니? 네, 중심별 일부가 행성에 의해 가려져요. 행성에 의해 가려져 밝기가 변한단 말이야.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중심별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별이야, 별. 이게 별인데, 봐봐. 행성이 이렇게 돌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렸어, 여기를. 그러면 이 부분이 빛이 안 보이지? 네, 그러면 전체 다 보일 때보다 어둡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거를 식현상 이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식현상은 자,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자, 반지름이 크면은 이 별을 많이 가리겠지, 이렇게. 네, 그러면은 밝기가 크게 변하지. 네, 그래, 그래서 별의 밝기가 크게 변해요. 그러면 행성의 유무를,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더 쉽겠지. 맞니? 네, 맞아요. 용이하다. 이렇게 써보자. 자, 같은 말일 거야. 선생님 거기에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자, 시선 방향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날아날, 날아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날아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가장 효과적이고요.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 없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봐봐. 행성이, 자, 여기 봐. 이게 별인데, 별의 행성이 이렇게 돌면은, 이 도는 면이 이렇게 있겠지. 네, 이 면하고, 사람이 쳐다보는 이 면하, 이렇게 쳐다보는 방향하고, 이게 나란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떠니?
수직이지, 수직. 네, 밑에서 쳐다보면, 쉽게 얘기하면은 밑에서 쳐다보면 별 주변을 행성이 이렇게 수직으로 도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이 가려지지 않겠지. 네, 그래서 나란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고 약간 기울어져도 돼요. 그런데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식현상이 일어날 때, 자, 별빛이 행성 대기를 통과한 스펙트럼을 분석하잖아.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행성 대기도 알아낼 수 있어요. 행성 대기 성분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게 식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이제 요게 별이에요, 요게. 자, 요게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별 주변을 이렇게 행성이 돌 거야. 그런데 도는데 요렇게 들어가면 요만큼이 가려지는 거 아니야. 그치? 음, 그거를 자, 요렇게 한번 자, 봐봐. 여기가 밝기예요. 그리고 이쪽은 시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밝기가 이렇게 일정하다가 행성이 별을 들어갈 때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어두워. 그러다가 다시 점점점 밝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장 밝게 이렇게 되거든. 자, 행성이 하나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하나만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나올 수 있거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됐다가 뭐 이런 형태로 나오면 요놈 가리는 것과 요놈 가리는 그림이 다르지. 네, 그러면 행성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그 다음에 요 행성의 요 점에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 주기, 그렇지. 공전 주기가 되는 거야. 행성이 별 주변을 도는 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니? 네,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봐. 요거를 결정하는 건, 이건 무엇 때문에 결정될까? 이거는. 행성의 크기, 맞아요. 행성의 크기.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행성의 반지름. 행성의 반지름이 결정하는 거예요. 맞지? 네, 자,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몇 배 가려져? 면적은 4배 가려지지. 네,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면적이 4배 가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걸 결정하는 건 뭘까? 그러면 요건 누가 결정하겠니? 자, 별을 빨리 돌면 저 길이가 짧아지지. 어, 네, 별을 천천히 돌면 굉장히 길어지겠지. 네, 그러니까 뭐야? 행성의 공전 주기 또는 공전 속도 요것이 결정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이게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끝났어요. 식현상 이용 방법은. 자, 식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 별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자,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도플러 효과. 근데 도플러 효과 이용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라고도 불러.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자, 요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도플러 효과가 뭔지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별도 실제로 행성하고 있지. 공통질량 중심으로 해서 별도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별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별이 우리가 볼 때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데 별도 움직이고 행성도 움직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원을 선생님이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원을 두 개를 그려보자. 자, 요거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원을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자, 요 점이 공통질량 중심이고 요게 별이야. 이게 별. 그리고 여기에 행성이 있어. 행성. 그래서 이제 행성도 돌고 별도 돌고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돌 때, 자, 사람이 이 앞에서 쳐다본다고 해봐. 이렇게 이쪽에서 쳐다본다. 그러면 요 별은 지금 요 자리에서는 어떠니?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방향이지. 네. 다가오는 빛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어떠니? 멀어지는 쪽이죠. 네. 후퇴하는 빛이 있을 수 있어.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플러 효과에, 자, 이렇게 얘기해요.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라고 하는데, 적색 편의는 관측자와 빛이 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빛이 관측자와 멀어질 때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데, 이 적색 편의라고 하는 것은, 자,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실제 빛의 파장보다, 실제 빛보다 적색 쪽 또는 파장이 길게 관측되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시선 속도로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 시선 속도 플러스. 적색 편의를. 자, 그 다음에 청색 편의가 있어요. 자, 청색 편의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관측자와 빛이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 요거를 우리는 청색편이라고 하고, 청색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실제 빛보다 짧게 관측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시선 속도를 플러스라고 해요.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멀어지는 빛. 그 다음에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나와 가까워지는 빛. 그래서 가까워지는 빛은 청색편이라고 부르고 멀어지는 빛은 적색편이라고 불러. 자,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의 청색편이와 적색편이를 설명한 거야. 그러면 도플러 효과는 어느 때 이용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을 공통질량 중심으로 해서 서로 공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이때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자, 공통질량 중심이 별과 멀어져요. 자, 그래서 행성 유무를 확인하기가 훨씬 용이해.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행성 질량이 클수록 편의량이 커진다라고 불러요. 편의량이 커진다. 또는 이 말의 표현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별빛의 떨림 현상이 커진다. 이렇게 어떤 책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 자, 그 다음 네 번째. 행성과 별의 공전 주기는 서로 같아요. 주기는 같고 공전 방향이 같아요. 공전 방향도 같다. 자, 그 다음에 자, 관측자 시선 방향과 행성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수직인 때는 사용 불가야. 알겠니?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 네. 자, 이거를 지금부터 그림으로 설명할 거예요. 자, 봐. 자, 지금 아까처럼 자, 원을 두 개를 겹칠 건데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여기가 요점이 공통질량 중심이야. 그리고 바깥에가 행성, 안쪽이 별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지구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지구가 있어. 지구. 관측자죠? 근데 자, 여기에서는 네 군데 위치를 선생님이 따져줄 거거든. 자, 이렇게. 자, 별이 이렇게 네 군데 있을 때 행성도 이렇게 네 군데를 그릴 거예요. 자, 여기 행성이야. 자, 시간을 선생님이 한번 해보자. 여기에 별이 T1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T2, 여기가 T3, 그리고 요게 T4일 때, 자, 행성은 여기가 T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T2, 그 다음 여기가 T3, 여기가 T4가 되거든. 자, 공전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보자. 이 방향. 알겠니?
네. 그러면 행성의 공전 방향도 어때야 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겠지?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 공전 방향이 다르면은 별과 행성이 가까워질 수 있지. 만약에 다르면 별과 행성이 가까워지면 끌려 들어가 버려요. 행성이 별에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별하고 행성은 반대쪽에 있어야 돼. 반대쪽으로 서로. 그리고 거리가 변하지 않아. 알겠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 빛은 자, 요 지구 쪽으로 다가오는 쪽이니? 네. 지구에서 접선 방향으로 다가오잖아. 요때가 청색 편이가 일어나요. 가까이 되는 것. 그리고 시선 속도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표현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지구에서 멀어지죠. 네. 지구에서 멀어질 때는 이때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적색 편이가 일어나요. 이해됐니? 네. 이렇게 일어나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편의가 일어나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요거를 이 그림으로 자, 여기가 시선 속도예요. 자, 여긴 시선 속도. 자, 시선 속도를 요렇게 해놓고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인데 자, 요거 시선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야 돼. T4부터 T2까지는 가까워지니? 지구에? 별이야, 별. T4부터 해서 T2까지는 지구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네. 가까워지면은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라 그랬지.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T2에서 T4까지는 지구에서 멀어지니? 네. 지구에서 멀어지잖아.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시선 속도가 플러스가 돼야지. 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T4부터 T2까지 움직이는 동안에는 자,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렸다고 볼까? 아이고, 아씨. 자, 이렇게 변하는 건데, 자, 이 시선 속도가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제일 크죠? 네. 요점이 어디냐면 T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T4가 되겠지? 네. 그리고 여기가 T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T3가 되고요. 여기가 T4가 돼요, 다시. 알겠냐? 네. 그래서 T4부터 다시 T4까지가 될 때가 공전 주기가 되는 거지. 자, 별의 이게 편이라 그랬어요. 별의 편이 맞니? 네. 별의 편인데 자, 이거를 자, 식현상으로 그림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식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식현상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 예성아. 식현상은 행성이 별을 가리는 현상이라고 그랬지. 네. 자, 저 왼쪽 그림에서 봐봐. 앞에서 지구에서 쳐다볼 때 별이 가려질 수 있는 위치는 어디니? 이 원,
T2부터 T3 사이. 아니지. 잘 봐봐. T1이 저기에 있는데 행성이 T1에 있잖아. 그러면 앞에서 보고 있는데 별이 가려질 수 있어? 서로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아니, 안 가려지지. 그러니까 어느 때 가려질 수 있냐면 별이 뒤에 있고 내가 볼 때야. 별이 뒤에 있고 행성이 앞에 있을 때 가려질 수 있지 않아? 순간 네. 그 위치가 어디냔 말이야. T4잖아, T4. 자, T4일 때는 별은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지 않아? 앞에? 음, 어? 네.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별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별은 여기서는 왼쪽으로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행성은 오른쪽으로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순간 가려질 수 있는 부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저거를 식현상을 이용하잖아.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순간 어두워져. 그러다가 다시 급격하게 다시 밝아져.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순간 어두워져. 그 다음에 다시 밝아져.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식현상이 밝기가 이렇게 변할 수 있거든.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공전 주기가 되는 거예요. 행성 공전 주기. 자, 그러면 요점이 지금 T4라 그랬지. 자, 요점이 그러면 T1, T3, 그 다음에 여기가 T4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T4.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요럴 때 요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시선 속도의 변화로 우리가 행성의 존재를 알아보는 거야. 만약에 저 앞에 행성이 없다면 알겠니? 행성이 없다면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하지를 않잖아. 그냥 별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니?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행성이 질량이 작잖아. 그러면 이 별은 공통질량 중심에 가까워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 자, 별의 질량이 행성의 질량이 작으면은 공통질량이 중심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별은 요 조그만 원을 그리죠. 네. 그러려면은 이 시선 속도의 변화가 클까? 원이 작을수록 속도가 느리지 않겠어? 네. 그래 원이 클수록 속도는 공전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 그러면 시선 속도 차이도 크게 난단 말이야.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편의량이 커진다라고 불러요. 알겠지? 네. 요게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자, 이거 지운다. 요 그림을 네. 하나 그려놔야 돼. 요 그림. 요 그림이 밝기 변화로 뭐야 식현상을 이용할 수 있다 해놓고 5번 다음에 자 58페이지에 나와 있죠. 거기 식현상 그리기. 네. 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방법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를 잘 봐야 돼.
여기서는 별이 두 개가 있어요. 배경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별이 있어. 그랬을 때, 자, 관측자가 볼 때 배경별, 이게 먼 별이에요. 먼 별.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중심별의 행성 유무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자, 배경별의 밝기는 반복되어 변하지 않고요. 먼 별이야. 배경별 밝기는 반복되지 않아.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때가 한 번 나타나요. 자, 그리고 자, 관측자 시선 방향하고 관측자 시선 방향과 행성 공전 방향은 행성 공전 궤도면과는 상관없어요. 앞에 두 방법은 관측자 시선 방향과 행성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 그랬지? 네. 근데 얘는 전혀 관계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 특징은 또 있지. 주기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주기적 현상이라는 말은 지속적 이게 한 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건데 그러지 않아. 밝은 때가 딱 한 번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밝은 때가 다시 안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관찰을 해야만 알 수 있다야. 그러다 보니까 발견 수가 가장 적겠죠. 왜 그러냐면 야, 우리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하늘만 계속 쳐다볼 수 없지. 네. 그렇기 때문에야. 자, 요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이걸 지금부터 선생님이 자, 그림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잘 봐봐. 여기 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지구가 있어. 관측자가. 근데 여기에 가까운 별이 있어요. 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심별. 가까운 별이야. 그리고 요 뒤에도 별이 있어요. 이 별을 배경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은 그림을 배경별을 움직일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중심별을 움직여도 똑같아. 같은 현상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 경우 요거를 고정시키고 요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알겠니? 네. 이렇게 이동시켜도 되고요. 또는 앞에 이 별을 고정을 시키고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도 된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근데 자 앞에 걸 고정시키고 선생님이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지금 자, 요 별이 여기에 있다고 보자.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지금 앞에 있는 중심별을 안 움직여. 자, 이 별이 지구로 별빛이 들어오려면은 이렇게 출발한 빛은 들어올 수 있나? 지구로? 음, 못 들어오잖아. 직진하니까. 음.
그치? 자, 네. 어느 때 못 들어오냐면 앞에 중심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 이거 봐봐. 요 중심별이 없다라고 해봐. 그러면 이 여기에서 출발한 빛은 지구로 들어오려면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이 빛만 네. 지구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맞지? 네. 그래. 이 빛만 지구로 올 수 있는데, 자, 근데 여기에 중심별이 있잖아. 그러면 잘 봐. 빛이 이렇게 출발한 빛이 이 중심별 때문에 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로 도달할 수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도달하니까 자 뒤에 있는 별빛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도달하는 거야. 근데 자 뒤에 있는 별이 가운데로 왔다고 해봐. 가운데로. 그러면 이때는 지구로 올 수 있는 빛은 이거 봐봐. 요렇게 출발한 빛이 자 요렇게 출발한 빛이 저 중심별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로 이렇게 휘어져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출발한 빛도 이렇게 휘어져요. 자, 마치 렌즈 모양으로 휘어졌지? 가운데가. 네. 이때가 가장 밝은 때야. 이때가 가장 밝은 때. 가장 밝은 때가 딱 한 번 나타나. 근데 이번에는 배경별이 여기까지 이동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 별도 있지? 지구로 들어올 수 있는 빛은 이렇게 오다가 지구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별빛이 휘어졌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네. 그랬을 때, 자, 요 중심별의 중력에 의해서 배경별 밝기가 변하는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서는 중심별의 행성이 없을 때. 자, 지금 위에 그림처럼 행성이 없을 때 배경별의 밝기가 자, 배경별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매끈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매끈하게 어두워져. 자, 이거는 배경별의 밝기가 중심별의 행성이 없을 때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해봐. 중심별의 행성이 돌고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중심별의 행성이 있을 때 배경별 밝기는 이런 식으로 변해요. 매끈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질 때 이런 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이 나타나거든? 요게 행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행성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밝기가 변하면 요거는 앞에 있는 가까운 별, 즉 중심별에 행성이 있네. 이런 뜻이야. 자, 이게 세 번째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됐니? 네. 자, 지금 선생님은 뭐를 움직였어? 배경별을 움직였지? 네. 근데 문제에서는 배경별을 가운데 요걸 요쪽에 가운데 고정시키고 요걸 요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그래 또 똑같아. 알겠지? 네. 자, 지금 선생님이 보내준 거기에서는 A가 움직이고 있지. 별 A, 별 B가 있는데 A가 가까운 별이지 지구에서. 네. A가 배경별이란 말이야. 배경별을 움직이고 있잖아. 그 그림으로는. 맞아요? 진행 방향이라고 해서 배경별 말고 중심별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중심별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배경별이 움직인 걸로 설명했지만 이렇게 중심별이 움직여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됐니?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네 번째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번째 직접 관찰하는 방법, 직접 촬영하는 방법이에요. 자, 직접 촬영하는 방법은 별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별빛을 차단시켜요. 별빛을 차단시켜 촬영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직접 촬영한다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 행성의 존재를 사진으로 확인하는 거거든. 알겠냐? 네, 그래서 행성 존재를 사진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역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대기 성분도 알 수 있어요. 성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너무 먼 별은 사용할 수가 없어. 너무 멀리 있는 별은 먼 별은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별이 있다고 보자, 별. 그리고 여기가 지구가 있어. 근데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으로 돈다고 해보자. 자, 근데 자, 저 별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별 주변에 행성 관측할 수 있을까? 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채우는 거냐면 차단막을 채우는 거야. 차단막. 자, 차단막을 앞에다 치면은 별빛은 가려졌지. 네, 별빛은 못 들어와. 근데 잘 봐. 여기에 행성이 이렇게 행성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별빛이 행성에 이렇게 반사된 다음에 지구로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냐? 네, 그거 봐.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별을 가려놓고 행성의 사진을 찍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외계 행성의 자, 존재를 알아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 네, 그러면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이렇게 발견한 외계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걸 배울 거거든. 알겠니? 자, 우리가 발견한 이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까를 알아보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외계 생명체 탐사예요, 이제. 자, 근데 우리가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이걸 알아보는 거거든. 근데 자, 지구에 생명체 있지. 네, 그러면 지구의 조건을 알아보면은 외계 행성에도 그런 조건이 맞으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 네, 그걸 알아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 알아내면은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 조건대로 외계 행성도 유지가 된다면 생명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자, 액체 상태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 가능지대라고 불러요. 생명 가능지대.
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거야. 행성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이 지역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구는 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까라고 한다면 있지?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1AU라고 해서, 자,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어. 만약에, 자, 그렇다면 현재보다 5% 가까워진다고 해봐. 지금 거리보다 가까워지면, 지금의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데 지금보다 5% 가까워졌어. 5%면 0.95AU가 되거든. 그쵸? 1AU에 5%니까 0.05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가까워졌으니까 액체 상태 물로 존재하지 않고요. 뭘로 존재할까? 물이 끓어.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그래서 물은 기체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자, 두 번째. 만약에 현재보다 15% 벌어지면 이게 1.15AU가 돼요. 물은 멀어졌으니까 어때? 고체로 존재하겠지? 네. 얼음으로 존재할 거야. 그러면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돼. 자, 그리고 있지. 이 물의 특징 중에 액체 상태의 물은, 자, 물은 비열이 커요. 물의 비열이 매우 크고요. 그래서 물은 온도 변화가 작아. 온도 변화가 작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또 물은 증발열도 매우 커요. 물의 증발열이 크다. 자, 그래서 비열이 큰 게 왜 중요한 점이냐면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70% 이상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추운 데 갔다 그래서 체온이 뚝 떨어지나? 아니지. 아니요. 더운 데 갔다고 막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고 이러지도 않아. 왜?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아.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려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 뱀 있죠? 뱀. 변온동물이라 그래서 체온이 주변 온도에 따라 변해. 그런 애들은 겨울은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 겨울잠을 자는 거지. 근데 사람은 겨울에도 어때? 에너지를 소모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죠? 네. 그리고 우리 체온이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 어때? 땀을 흘려서 땀을 말려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지. 네. 그게 증발열이 크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물은 극성 물질이고 극성 물질로 많은 물질을 잘 녹여요. 물질을 녹여 운반한다. 그래서 우리 혈액에 자, 대부분이 물이라 양분을 녹여가지고 각 기관으로 운반해 주지. 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한다. 두 번째,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다. 자, 약 얼마냐면 자, 90억 년 중, 총 90억 년 중 46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수명은 90억 년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현재 46억까지 온 거야. 됐니? 네. 자, 그러면 왜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야 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 그러면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면은 아, 별의 수명이 충분히 길면은 그 주변에 있는 행성에 생명체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생명체가 최초로 출현을 할 때 생명체 출현 후 진화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다 보니까 자, 우리 원시 지구에 어때? 원시 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원시 세균이 최초로 광합성을 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충분히 진화할 만큼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 후 진화할 만큼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태양이 꿋꿋하게 꺼지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어. 그 얘기예요. 알겠니?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자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이 있다면 자 그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주변의 행성에 도대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자, 별의 질량이 커서 자, 우리 주계열성의 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진다 그랬죠? 네, 자, 광도가 커져서 생명 가능 지대는 별과 멀어져요. 가능 지대는 별과 멀어지고 자, 생명 가능 지대는 별과 멀어지고 그 폭이 넓어져요.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넓어진다. 그런데 자, 생명 가능 지대에 있을 수는 있는데 별의 진화 속도가 빨라요. 자, 별의 진화 속도가 이제 어떤 경우는 막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주변의 행성에 생명체가 탄생했다 하더라도 진화하는데 그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오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별의 진화 속도가 빠르므로 생명체 탄생 후 진화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자, 그래서 자, 생명체가 탄생 후에 진화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해. 그래서 그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작은 경우는 그러면 작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별의 질량이 작아 강도가 작아져요. 자, 작아 강도가 작아지므로 이렇게 하자. 작아져. 자, 행성의 별의 질량이 작아져. 자, 생명 가능 지대는 별과 가까워지고요. 별과 가까워지고 그 폭이 좁아요. 자, 폭이 되게 좁아져.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자, 별의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별과 행성이 너무 가까워져요. 자, 별과 행성의 거리가 가까워져.
그러다 보면 동주기 자전한다라고 부르거든. 그게 뭐냐면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져요. 그리고 밤낮이 사라진다. 밤낮의 변화가 사라진다. 자, 이게 바로 질량이 매우 작은 경우에도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구나, 이것도 알아는. 자, 그랬을 때 그래프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X축, Y축을 뭘로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요거는 거리. 자, 여기가 별의 질량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1AU야. 자,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 자, 근데, 자, 요게 뭐 OAU라고 해볼까요? OAU에서는 이게 지구인데, 지구에 있는 놈은 생명 가능지대보다 앞쪽에 있죠. 이게 생명 가능지대거든. 요 폭이 생명 가능지대.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보다 앞쪽에 있지. OAU에서는. 네. 그러면은 쟤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뭘로 존재해? 가까우니까 예. 기체가 되지. 별과 가까우니까. 네. 됐니? 네.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되게 작다고 해봐. 여기에 한번 보자. 여기.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요걸 지우고 다시. 어. 자, 여기에서는, 자, 어떻게 할까? 여기. 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볼까요? 요게 0.5AU라고 해보자. 자, 그때 지구의 위치는 여기 봐봐. 생명 가능지대보다 바깥에 있지. 네. 더 멀어. 생명 가능지대보다 더 멀어. 그러면 물은 뭘로 존재하는 거야? 호텔. 고체로 존재하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네. 그래서 첫 번째, 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 뭐라 그랬어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다. 그래서, 자,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경우하고, 그쵸?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 두 가지를 배운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지구에는 적당한 두께의 대기가 있죠? 네. 이후부터는 그냥 제목만 써줄 거야. 적당한 두께의 대기가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도 적당하게 일어나면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대기는 유해한 자외선도 차단하고, 그쵸? 네. 그런 역할을 하잖아. 그 다음에, 자,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있어요. 자, 이거는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거든. 자,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더 쉽죠. 네. 그 다음에 지구, 자, 공전궤도 이심률이 작다. 거의 원궤도로 움직인다.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예요. 연교차.
자, 여름하고 겨울에 기온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은 여름하고 겨울에 우리가 지내기가 편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겨울은 뒤집다 춥고 여름은 너무 뜨겁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겠죠. 네. 맞니? 네. 그 다음에 또, 자, 지구에 위성인 달이 있죠. 맞니? 네. 위성인 달이 있다. 이 달이 바로 무엇을 해주냐면, 아, 자전축이 안정하게 만들어줘요. 자전축이 안정하도록 한다. 됐니? 어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에는 조력 에너지가 있죠. 밀물, 썰물이 생기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조력 에너지거든.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매우 다양해진단 말이야. 자, 이게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알아두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음, 질문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생명체 탐사 방법도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도 끝내고. 자, 이제 한 장 더 넘겨봐. 이제 한 장 넘기면은 뭐가 나오니? 외부나 나오죠? 네. 이제 외부나를, 자, 우리, 어, 외부나, 허블의 외부나 분류, 특이나 여기까지만 배우자. 61페이지까지 그냥 배워버리자. 자, 외부나의 분류. 외부나, 자, 허블의 모양에 따른 분류. 요거는 요렇게만 알아두면 돼. 허블의 모양에 따른 분류는, 자, 어떻게 나누냐면, 자, 타원 은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자. 그래 놓고 완전 납작한 요거를 E0, E7 해서 요게 타원 은하야. 타원 은하. 그 다음에, 자, S 이렇게 돼서 나선팔이 생길동 말동한 걸 이걸 S0라고 하는데 S0는 안 나와요. 알겠지? 네. S0는 몰라도 돼. 자, 그런데 이놈이 이제 이렇게 정상 나선 은하가 있어요. 자, 정상 나선 은하는, 자, 중심에 여기에서 바로 팔이 이렇게 막 휘감겨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로 휘감겨 있는데 중심도 크고 그 다음에 나선팔이 제일 많이 휘감겨 있죠. 네. 이거를 SA형이라고 불러. 정상 나선 은하의 SA.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조금 작아져요. 봐봐. 중심이 조금 작아지고 이 나선팔이 감겨 있는 게 조금 헐렁해. 이렇게. 이걸 SB형. 그 다음에 SC는 중심이 제일 작아요. 중심이 작고 나선팔에 감긴 것도 진짜 헐렁해. SC형이라고 해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나누는 게 막대 나선 은하가 있어요. 자, 막대 나선 은하에, 자, 중심 크고 여기서 막대가 가운데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게 나선팔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감겨 있는 것이
이거를 SB의 A형이라고 불러. 그 다음 나선팔이 조금 중심이 작아졌고 나선팔은 여전히 있고 여기에서 감긴 게 조금 느슨해. 이런 경우를 SB의 B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중심도 됐다 조금하고 막대가 있고 여기에서 감긴 게 가장 헐렁해. 그러면 SB의 C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불규칙은하. 자, 이렇게 허블의 은하는 네 가지로 나눈다. 네 가지로. 어떻게 해요? 타원은하, 정상 나선은하, 막대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됐지?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만 외우면 끝나요. 자, 첫 번째. 자, 이걸 나선은하라고 불러. 나선은하. 자, 나선은하는 자, 첫 번째. 막대 유무에 따라 그 다음에 감긴 나선팔의 감긴 형태에 따라 나선팔 감긴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맞니? 네. 이게 그래서 막대 나선과 그다음 정상 나선이 있고 팔의 감긴 형태에 따라 A, B, C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우리 은하는 여기에 속해요.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나선 은하에 자 중심은 붉은색 늙은 별이 주로 많아요. 은하핵에 은하핵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은하핵은 나이 많은 별, 이거를 늙은 별이라고 하자. 늙은 별, 붉은색 별이 많아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나선 팔에는 첨가물질이 많아요. 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기기도 한다. 알겠니? 네. 그래서 나선 팔에서는 있지 푸른 별, 젊은 별 이게 많아. 이게 나선 은하. 그리고 다섯 번째 은하 중에 가장 많은 수로 존재해요. 됐습니까? 네. 나선 은하는 이걸로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타원 은하를 배워보자. 타원 은하. 타원 은하. 자, 타원 은하는 있지. 자, 납작한 형태에 따라서 이 제로에서 이 세븐으로 분류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제로는 거의 구형이야. 완전한 구형. 자, 그 다음에 타원 은하는 있지. 주로 늙은 별이 많아요. 질량이 작고요. 늙은 별이니까 붉은색 별이 많죠. 질량 작고 늙은 별. 그래서 붉은색 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타원 은하에는 성간물질이 없어요. 성간물질이 거의 없어. 별이 탄생하지 않아요. 별이 탄생하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자, 이렇게 타원 은하를 알아두면 돼요. 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은하죠. 자, 불규칙 은하는 자, 모양이가 되게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 구조가 없어요. 모양이 불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R로 표시해요. 그래서 요거를 불규칙 은하라고 부르고 이 불규칙 은하는 있지. 자, 성간 물질이 매우 많아요. 자, 그래서 별이 탄생해요. 별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래서 별이 생기니까 젊은 별이 많겠네? 그리고 푸른색 별, 그 다음에 고온의 별이 많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불규칙 은하. 자, 그래서 허블의 은하의 분류는 이렇게 크게는 4가지, 작게는 3가지. 어떻게? 타운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3개 분류할 때 나선 은하에는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됐니? 네, 자, 특이 은하만 이제 알아두자. 이건 특이 은하야. 특이한 은하야. 특이한 은하. 그러니까 허블의 은하의 분류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특이 은하로 뺀 거야. 자, 그 특이 은하만 외우면 돼요. 자, 특이 은하. 자, 거기 몇 개 나왔니? 특이 은하, 전파 은하, 세이퍼트 은하, K사, 충돌 은하. 4가지만 배우면 돼. 자, 첫 번째. 전파 은하. 이 전파 은하는 보통 은하보다 전파를 매우 강하게 방출하기 때문에 전파 은하라고 하겠지. 맞니? 네, 매우 강하게 방출해요. 요런 은하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가시광 영역으로 관찰하면, 관찰 시 무슨 은하로 보여? 어? 자, 거기 나와 있잖아. 타원 은하로 보이나? 은하로 보인다야. 알겠죠? 네, 이게 중요해, 우선. 타원 은하로 보인다. 타원 은하로 보인다. 자, 그런데 전파로 관찰하잖아. 자, 전파가 강하게 되는 로브, 그 다음에 Z, 핵으로, 관찰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떠냐면, 자, 이렇게, 이게 로브예요, 로브. 그 다음에 요게 핵에 있는데 중심 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로브가 있어요, 로브. 그리고 이 로브를 중심과 있는, 이렇게 있는 거를 이걸 Z라고 불러, Z. 자, 그렇다면 로브는 뭐냐? 자, 로브는 강한 전파를 발생하는 마치 주머니 모양 같아요. 이게 로브고요. 그 다음에 Z는 뭐냐면 에너지나 물질의 흐름이에요. 에너지나 물질의 흐름.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러니까 별들이 흘러간다. 이건 틀린 말이지. 에너지나 물질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중심은 뭐가 존재한다?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있을 것으로 추정. 자, 이게 전파 은하. 그 다음 두 번째가 세이펀트 은하.
자,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니? 자, 보통의 은하보다 아주 밝은 매우 밝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은하예요. 이건 지금 특이 은하를 배우는 거야. 은하야, 은하. 그리고 자, 전체 밝기에 비해 중심부의 밝기가 매우 밝아요. 밝기가 매우 밝다. 자, 그 다음에 가시광 영역으로 관찰하면 가시광 영역으로 관찰하면 영역에서 관찰 시 뭘로 보여? 나선 은하로 보인다죠? 네. 그 다음 자, 이게 세이퍼트 은하고요. 그 다음에 자, 중심에도 역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 방출선 봐봐. 방출선이 자, 이런 그래프에서 자, 여기에 파장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에너지 색이죠. 에너지 색이. 맞니? 네. 자, 거기 보면은 이렇게도 나타나고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나타나고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나타났니? 네. 이거를 굉장히 넓은 매우 밝고 방출선이 매우 넓은 범위에서 나타난다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네. 그거 그대로 그림하고 외워두면 돼요. 중심은 역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세 번째, 퀘이사. 퀘이사는 자, 마치 별처럼 보여요. 이건 은하야, 은하. 별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은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 후퇴 속도가 매우 크죠. 자, 후퇴 속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 이게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 아까 우리 관측자에서 후퇴하는 빛은 적색 편이라 그랬죠. 네. 적색 편이가 크다 이렇게 알아. 그리고 자, 얘는 세이퍼트 은하보다 중심 밝기가 자, 더 크게 나타나요. 더 크다. 그 다음에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역시 예상이 돼요. 자, 요게 퀘이사. 네 번째가 충돌 은하예요. 충돌 은하.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 안드로메다 은하. 자, 안드로메다하고 우리 은하는 점점 가까워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특이 은하야. 원래 은하끼리는 서로 멀어져야 되는데. 자, 근데 충돌 은하에서도 별 간의 충돌은 없어요. 자, 별 간의 충돌은 없어. 너무 공간이 넓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네. 별은 충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뭐냐면 성운은 충돌하기도 해요. 됐니? 네. 그래서 자, 은하 형태가 변하기도 해요.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여기까지.